반갑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이제 들어왔는데 무슨 질문이냐면 이 질문은 제게 전화로 하든지 이제 불자에 찾아와서 질문을 또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떤 때는 메모를 했다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거예요. 한 집안이 잘 되려면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된다고 하고, 또 집안이 잘 살게 부유하게 부자로 잘 살게 되려면은 부인들이 잘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아내들에게만 책임을 지웁니까? 요게 이제 불만인 거예요, 은근히. 그러니까 왜 우리만 부인들이 우리 아내들만 잘해야 됩니까? 어머니로까지 해야 되고 또 며느리로까지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왜 우리들만 잘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참 요게 조금 이상한 게, 어떻게 보면 참 결혼 생활이라는 게 묘한 거예요. 왜 묘하냐면은 이제 여인애들이 결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혼하면은 생전 보도 못한 남자분한테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그러고, 생전 보도 못한 여인애한테 어머니라고 그러고, 뭐 또 삼촌도 있고 뭐 별 가족 관계가 이제 시집에 와서 전부 정해지니까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아내한테 짐을 짊어지느냐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근데 우선 이것도 일반론하고 불교 쪽인 얘기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톨스토이 잘 아시죠? 톨스토이가 무슨 얘기를 해놨냐면은 살림을 못하는 여자는 집에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고, 또 집에서 행복하지 못한 여자는 어디를 가더라도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살림이 중심이 되네. 집안에서 행복하고 살림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행복하게 잘 산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중심은 가정이 되는 거고, 여기서의 중심은 여인이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불교에서 이제 그럼 살림이라 그러면 옛날엔 그랬잖아요. 둘이 저 사람들 김서방하고 뭐 누구하고 이 여사하고 살림 차렸어. 그러면 결혼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림이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살림 산다, 살림살이 한다. 살림이 불교에서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파인, 아산, 양, 공덕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나라고 하는 그 안에 산처럼 아주 굳어진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허물어 버리고 두 부부가 같이 하나의 공덕님, 하나의 훌륭한 숲을 만들어낸다. 이제 그게 이제 상징, 나무가 등장하니까 그게 이제 파이나 산이 등장하니까 이제 공덕님 숲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라는 생각을 저버리고, 그것이 남편과 아내가 생각을 같이 해서 일심동체가 돼서 하나의 가정을 꾸며나가도록 노력하고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게 살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살림이라는 얘기가 이제 불교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우선 이제 아시고, 그 다음에 가끔가다 좀 물어봐요. 이제 보살님들한테, 그 보살님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면은 전부 어떤 분이요? 바깥 양반이에요. 우리 거사님이 그래요.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자들이고,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또 여자들이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건 남자고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다. 고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여자들이다. 이제 그 얘기도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안주인이 부인이에요. 남자분들은 바깥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능력적인 하는 일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남자분들은요, 아내 거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남자분들은. 그러니까 저 산에는 뭐가 있을까? 산꼭대기에는 뭐가 있을까? 저 산 위에 올라가 보면은 어떨까? 그러니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그래요. 산에 등산하는 사람들 이상하다. 왜 산에 올라가냐? 내려올 걸 왜 또 올라가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관심이 밖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에는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달은 어떻게 생겼을까? 거기 가면 사람이 살까? 생물이 살 수 있을까?
우주 공간을 어떻게 하랬으니 우주여행을 간다 그러고 달나라를 가는 이유가 남자들이 밖을 향한 마음에서부터 그런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걸 전부 끄들여서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게 남자고, 밖에 있는 걸 전부 안으로 끄들이려고 그러는 게 여자, 끌어들이는 것이 여자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세탁기 좋은 거 들여놔야 되고, 하다못해 냉장고도 뭐 좋은 걸 바꿔야 되고, 그릇도 좋은 걸 사 집안에 끄들여야 되고, 꽃도 사서 집안에 갖다 놔야 되고, 뭐 커튼도 집안에 끄들여서 좋게 만들어 놔야 되고, 전부 집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여자분들이고, 집에 있는 걸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건 남자분이. 그러니까 이게 고충이 있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하고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여기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인은 여자분들이 아내가 주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이 화이브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무슨 여자는 그 남자의 집이다. 여자는 그 남자의 집이다. 또 토마스 필러라고 하는 사람은 남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은 바로 그의 아내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부인에게서 남편들이 모성애까지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나타나는 행동 한번 보세요. 밖에서 이제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럼 남자들이 돈을 벌어요. 근데 돈을 벌어서 전부 이제 뭐 요즘은 부인 통장으로 다 들어간다 그러대. 그러면 부인한테 번 돈을 갖다 주는데 자기가 버는 돈 가지고 조금 꼽을 쳐가지고 친구한테 빌려줬다든지 술을 사줬다든지 밖에 쓰고 돈을 그 월급 타서 일부를 밖에 쓰고 들어오면은 대개 남자들은 부인한테 혼날까봐 겁을 먹는다 그래요. 그리고 부인 눈치를 보고 그럼 그 관계가 아니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밖에서 남편들이 밖에서 술 먹고 친구한테 돈을 꿔주고 그랬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니 배심 좋은 남편들은 그럴 거 아니야.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술 좀 사 먹고 내가 내 친구 좀 돈을 꿔줬는데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뭐 잘못된 게 뭐 있냐고 큰 소리 칠 만한데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 왜냐? 부인에게서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를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입장을 말하자면 부인에게서 느끼니까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 잘못하면은 대여섯 살 먹은 애들이 엄마 눈치 보듯이 똑같이 밖에서 잘못하면은 남편들이 아내 눈치를 본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자경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선생경이라고 하고 선생자경 그렇게 얘기도 해요. 남편이 아내에 대한 도리. 남편이 부인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그것이 경전에 나오는 말씀 소개하는 거. 첫째, 바른 마음으로 부인을 존경해라. 둘째, 아내의 뜻을 거슬리지 말아라. 셋째, 딴 여인과 삿된 정을 나누지 마라. 넷째, 때에 따라서 의식. 그러니까 의식이 뭐예요? 그러니까 생활에 전반적인 걸친 전부 뭐 돈을 대주는 거 지금 말하자면 옷 입자, 뭐 밥식 먹을 식자 쓰니까 살림할 모든 살림거리, 모든 살림살이에 필요한 모든 경제적인 측면에서 충족하게 해줘라. 그 다음에 요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 다섯 번째 한번 들어보세요. 때때로 보배로 만든 장신구를 갖다 줘라. 경전에 이게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 남편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인네들이 화려한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꽃도 좀 사다 주고 화장품도 사다 주고 아니 뭐 다이아 반지는 못할 망정 뭐 좋은 반지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이것도 해 주라는 거예요. 이 경전에 나오는 얘기를 소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남편에 대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선생자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첫 번째, 행동을 어질게 해라. 착한 행동을 해라.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선행을 실천하라. 복을 지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살림을 알뜰하게 해라. 쓸데없는 낭비를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다섯 번째, 밤늦게 자라. 이건 여기는 해석이 좀 따라야 돼요. 새벽 일찍 일어나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그 남편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부인 되는 사람은 일찍 일어나서 아름다움을 잃지 말아라 그래. 그러니까 자면서 잘못된 모습을 화장 안 한 모습, 산발한 머리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신에 보여주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아주 세밀하게 부부생활, 가정생활에서 있어서 세밀한 것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밤늦게 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잘 때 뭐 화장을 뽀얗게 하고 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잠들면은 이제 화장을 지우고 자라는 얘기.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아침에 눈 떠서 깨기 전에 미리 단장한 모습을 보여줘라. 여섯 번째, 반드시 이 일을 배워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취미생활을 가지라는 얘기도 돼요. 이 일을 배워라. 음식 솜씨를 잘하게 한다든지 또는 바느질 옛날엔 지금은 전부 양장점이라든지 양복점이라든지 밖에서 옷 하는 거 사 입지만 옛날에는 전부 집에서 팔려고 다 해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일을 배워가지고 지루하지 않은 삶을 살아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일곱 번째, 남편을 공경해라. 그 남편을 공경하는데 공경하지 않고 우습게 보면은 마찬가지 자기도 무슨 대접을 받는 거죠. 더군다나 부부간에 둘만 사는 게 아니고 자식도 같이 살 거고 부모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집안내가 또 쭉 같이 있으니까 서로 존경해 주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야 서로가 존경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 다음 남편에게 예의를 지켜라.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에 예의를 지켜라. 이거는 꼭 필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부간에서 전부 존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깍듯하게 존댓말을 하는 사람도. 그 애들한테 볼 때 교육적인 측면 상당히 중요해요, 그게.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말씨를 부드럽게 해라. 그 다음 열 번째, 말을 부드럽게 뿐이 아니라 순하게 하라. 착한 말을 써라. 쌍욕을 쓰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앉은 자리를 바르게 해라. 근데 앉은 자리 바르게 한다는 게 옛날에 그 어른들 얘기 들어보고 불교 스님들 노스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게 이제 앉은 자리 바르게 하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옛날에 대가족이 사는 집안에 보면 대개 두레반상이라 그러나 둥그런 상이 있잖아요. 이 네모난 상이 아니에요. 큰 상이. 요새 교자상 그러는데 옛날 상들은 전부 둥그래요. 모서리에 앉게 되면 모서리에 앉지 말라 그래요. 모서리에 앉게 되면 기가 이 모서리로 이렇게 모서리를 통해서 앉은 자리에 배가 딱 닿아요. 배로 나쁜 기운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서리에 앉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둥글둥글하게 상을 만드는 이유도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배가 아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지방을 짚고 쓰지 말아라. 문지방을 짚고 쓰면 문지방이 옆으로 갔으면 기운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고삐, 쇠고삐를 타고 넘지 말고 서 있지 말아라. 특히 여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그 말고삐, 그 끈이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소에서 이제 소 고삐에서 매달는 끈이라든지 말고삐라든지 이거는 말의 기운, 소의 기운이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꼭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 사이에 말고삐라든지 쇠고삐를 놓고 있으면 말의 기운, 소의 기운이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치마 속을 거쳐서. 그러니까 애 가졌을 때는 절대 이런 일을 못하게 해요. 삐뚤어지는 것도 먹지 말아라. 모서리 난데 배가 닿게 모서리 난데 앉지 말아라. 앉을 때도 바르게 앉아라. 뭐 옆으로 앉게 되면은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지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자세가 바르게 앉는 자세를 가져야
척추도 바르게 되고 건강도 유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쓰는 얘기는 전부 건강과 전부 관계되는 전부 그런 얘기가 돼요. 예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기 한번 앉은 자리 바르게 한다는 얘기에서 이제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그걸 꼭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음식을 깨끗이 해라. 음식 깨끗이 안 하면 식중독에 걸린다든지. 근데 이제 그거 아깝다고 해서 가정주부들이 아깝다 그래가지고 잘못 먹다가 며칠 전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손흥민 하는 거 저 지금 뭐 어디요 토트넘이야 뭐 어디 영국 그 팀들이 밥을 잘못 먹어가지고 식중독이 나와서 뭐 게임을 하느니 못하니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러면 그게 음식 준비하는 가정주부 입장에서 음식을 깨끗이 못하고 이제 뭐 더럽게 만들었다든지 상한 거를 아깝다고 먹는다든지 그래가지고는 병원에 실려가고 잘못하면 생명에 위독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13번째 요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지금 13번째 오는 동안에 보시를 잊지 말아라. 이제 베푸는 걸 많이 해라. 왜? 복을 많이 지어놔야 그 집안이 풍족하게 살 수 있나.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며느리가 잘 들어오고 가정주부가 잘해줘야 복을 받고 그 집안이 부자가 된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꼭 보시를 잊지 말고 해라. 그러니까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면요. 이제 거린들이 저 동양을 오잖아요. 그러면은 바가지에 한 쌀을 떠가지고 와서 어느 집이든 되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온다든지 탁발을 온다든지 그러면 자리에다 두 손으로 그것도 두 손으로 공손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품행의 사람, 인품이 어서 우러나는 거예요. 이왕 줄 바에는 정성스럽게 줘라. 그러니까 보시도 마찬가지로 보시를 잘 해야 그 집안이 풍족하게 잘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얘기는 이제 남편, 14번째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는 남편에게 봉사해라.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를 떠나서 또 하나의 인간에게 존경하는 사람에게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해라. 그러면 자기도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끝으로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남편이 사업을 하면은 그러니까 밖에서 직장 생활하면 봉급이 그냥 통장에 보살님들의 통장으로 그냥 들어온다 그러니까 뭐 별 문제 없겠지만 이제 사업하는 조그만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남편들이 있으면은 집에 이제 돈을 갖다 주든지 구자를 넣어주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서 모범적으로 부인이 잘 해줘야 돈을 많이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자고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다. 그 여자분들이 가정을 움직이니까 가정이 부유하게 되려면 여자분들이 잘해야 된다. 그럼 남편에게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집에 가져오고 있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다가는 남자분들이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수치로 설명드려 볼게요. 남편이 밖에 사업을 하는데 살림에 쓸 돈으로 부인한테 매달 1,000만 원씩 줬다. 근데 수익이 배로 올랐다. 밖에 사업하는 남편이. 그렇다고 그러면은 집에 들어오는 돈을 배로 1,000만 원씩 주는 걸 2,000만 원 주냐? 또 그렇지 않을 수가 많다는 거예요. 사업 확장하고 또 인원 늘리고 거래소 늘리려고 애쓰고 신제품 개발하고 그냥 자꾸 사업을 확장하려고 그래요. 그냥 그거보다는 가족과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면은 집에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집에 돈이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은 부인이 잘해서 남편이 잘 갖다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했던 그 문제가 그 나만 왜 부인들이 나만 잘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그 항의하는 그 얘기 아니라 가족들하고 살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 놓는 것은 집안의 원주인은 아내, 부인들이 아니냐. 옛날부터. 그리고 보세요. 불교에서 다른 얘기 다 덮어놓고 불교에서 아내분들, 여자분들 보고 뭐라 해요?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불교에서 최고의 우리가 숭배하고 받들어 모시는 보살의 지위까지 여인네들에게 보살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불교를 이끌어나가는 것도 여인분들이 보살이었었고 또 가정을 이끌어나가는 것도 보살이고 그 다른 얘기보다도 우선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왜 아내인 제목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아내인 나만 왜 잘해야 됩니까? 아니 아내가 보살이니까 그렇다. 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생각 꼭 잊지 마시고 이제 질문에 답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참고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하느냐 생각해서 뭐 시간이 조금 지나가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 부인분들이 전부 주인이면은 가까이서 저는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은 머슴 아니냐? 왜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고단하나 뭐나 참 눈만 뜨면 일해나 돈 벌려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해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신도락을 연락 왔을 때나 그런 얘기 질문 왔을 때 그런 얘기 해요. 했어요. 사실은 그런 얘기 해줬어요. 그러면 남편이 평생 동안 집에 와서 부인한테 밥을 얻어 먹는데 물론 같이 하는 수도 있지만은 그 식당 가면은 아니 아름다운 여인네가 서비스 잘하고 무슨 뭐 식당 시설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은 걸 다 밖에서 점심을 먹는데 집이 들어보면은 맨날 똑같은 부인의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반찬에 그러면은 아니 10년 20년 평생 동안 단골 손님 아니에요. 평생 단골 아니에요. 다른 객관적으로 보면은 남편이. 그래도 매일 집에 찾아 들어가서 해주는 밥 먹고 집에 들어오는 거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 거야. 왜? 주인인 부인 입장에서 모습이 남편을 봤을 때 아니 그런 모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잘 받들어 모셔야 부인도 대접을 잘 받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마치면서 질문에 답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성을 읊으면서 이 시간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이 자기별 강명에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에 불국정토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성. 감사합니다.